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일단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제 풍수적으로 앞으로 구분이 되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학문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치학자나 경제학자와 좀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고 현재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게 언론이라든지 많이 말씀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그거는 그분들 얘기고 저는 저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한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뭐 100% 맞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듣고서 무조건 누가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서 그걸 100% 믿지 마시고, 언론에 나왔으니까, 아니면 뭐 무슨 경제학 박사가 나와서 정치학 박사가 나와서 했으니까 100%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건 좋지 못한 겁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또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풍수 구운이 오면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구운이라는 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뒤에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2024년부터 갑진년이 오면 풍수적으로 기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은 20년마다 바뀌고 총 9번 바뀌어서 180년마다 큰 틀에서 한 번씩 바뀌게 되기 때문에 대단한 변화를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는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 안 좋고 수출은 뭐 점점 조금 줄어들고 무역수지 적자 난다 뭐 이런 거, 또 주식은 최근에 좀 안정세로 접어들긴 했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불안 요소인데다가 또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 떨어지고 야당과 여당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들은 이런 거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대만을 봉쇄한다고 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끝날 기미가 없고, 모든 거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고 끝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대만을 저는 절대로 공격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듯이 중국이 대만을 그렇게 쉽게 침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봉쇄적인 측면이라든지 군사훈련을 통해서 대만을 고사작전 들어간다든지 힘들게 할 가능성은 있지만 전면전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시고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앞으로 풍수 구운이 오면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까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세계 빅3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풍수 구운은 무엇이냐? 일단 여기 보면 1운부터 9운까지 있습니다. 1운부터 9운까지 20년마다 기운이 바뀌게 되는데 총 180년마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주로 볼 때도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에서 60년씩에서 3번의 3원이 바뀌게 되면서 총 180년이 바뀌고 개인의 운기는 10년마다 바뀝니다. 하지만 자연의 기운 계절 같은 경우는 1년에 12달이 있는데 3개월마다 바뀌지만, 풍수적인 큰 기운은 180년마다 바뀌지만 작은 기운은 20년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구운이 오게 되면 2024년부터 2043년, 즉 2024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지금부터라도 거의 환절기정 현상 때문에 구운의 기운이 비치고는 있다. 그래서 남쪽, 구운은 남쪽을 나타내고 리방입니다. 주요계에서. 그래서 남쪽이라는 것은 화의 기운이고 정신, 문화, 예술, 전기, 전자, 컴퓨터, 인공지능, 또 아울러서 화의 기운이니까 염증, 바이러스, 질병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상담 같은 거 하는 뭐 이런 거, 역학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또 케이팝, 문화 뭐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또 아울러서 화의 기운이니까 전쟁도 또한 화의 기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화약이라든지 모든 게 폭탄 터지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운이 오면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 측면인데,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고 또한 중국과 대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운에는 어쨌든 이런 게 정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가 터질지 안 터질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그런 기운이 있고요. 또 일본 쪽으로 보면 일본의 화산 폭발, 화산이라든지 지진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일본 쪽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구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잠시 여기 그림이 있는데 풍수의 명당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태조산이 있고요. 태조산이라는 것은 북쪽에서 온 큰 기, 모든 기의 원초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태백산맥 이렇게 갖고 여러가지 산맥이 쭉 내려오게 되는데, 일단 태조산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백두산을 보기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크게 보면 지구의 지붕이란 히말라야 산맥의 그 중국의 곤륜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백두대간을 따라서 내려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북현무가 자리를 잡고 있고 왼쪽에 자청룡, 오른쪽에 우백호가 이렇게 감싸게 되면서 남쪽에 안산이라 해서 남주작이 있고 그 사이에 혈처가 형성되면서 좌우로 이렇게 물들이 휘감아 들어와서 내당수와 외당수가 이렇게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남북으로 흐를 수도 있고 동서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있는데 이 그림이 사실 똑같은 그림이라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 그림의 생김새가 모양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청룡 우백호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북현무, 남쪽에는 남주자 이렇게 되고 나머지 이제 사신사, 그래서 용열 사수는 어떻게 흘러오느냐 이렇게 보지만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이 명당천은 이러한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이 지구적으로 명당자리에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한 민족이 5000년 이상 내려온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게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 뭐 인도도 뭐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서는 이집트, 그리고 뭐 그리스나 로마 이 정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5000년 동안 한 민족이 국가를 이루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반도는 도대체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뭐 이런 게 있지만 왜 이렇게도 끈질기게 살아남았는지 그러한 부분에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있고 왼쪽에 일본 자청룡이라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중국 우백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러시아 북현무가 있고 제주를 이제 남주작으로 보는데, 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것만 보면 자청룡이 일본이 그 태평양에서 쓰나미라든지 지진 이런 걸 방어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 중국이 아주 두툼하게 자리 잡아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러시아가 북현무에서 딱 해서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조산, 태조산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백두대간을 따라서 내려오니까 백두산을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아쉬운 게 남쪽에 제주도를 남주작으로 볼 곳이냐, 아니면 조금 더 내려와서 오키나와 그 쿠릴 열도가 아니라 그 일본의 그 남쪽에 오키나와 따라서 그 열도가 형성되어 있죠. 잠깐 제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그 열도.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서 대만까지 그게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를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은 제주도를 남주작으로 보지만 또 굉장히 넓게 보면 남쪽으로 쭉 내려온 필리핀서부터, 여긴 지도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겠지만 호주를 뭐 남주작, 오스트레일리아 쪽을 남주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작까지 골고루 갇혀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해나 서해, 이쪽 남해는 이제 내당수로 볼 수가 있고요. 태평양을 외당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갖춰야 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재물을 상징하는 물도 상당히 지금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갖춰져 있고요. 또 일본이 자청룡으로 막아주고 있고 중국이 우백호로. 다만 뭐 황사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놓고 보면 그런 게 또 불합리하고 불리한 점은 있지만,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자연 지형적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서 말씀드린 명당의 조건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완벽하게 갖춘 나라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오른쪽 명당도와 비교를 할게요. 자, 여기 한반도입니다. 한반도가 이렇게 해서 서해와 동해를 끼고 있고 좌청룡에 일본이 이런 식으로 감싸주고 있고 우베코 그리고 제주도 이렇게 뭐 안산 주작이 되어 있고 북현무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일본의 이 큐슈 지방이 사실은 조금 이 안쪽으로 제주도 뒤쪽으로 이렇게 감싸져 가지고 물길이 쭉 빠지지 않게 했으면 정말 좋을 뻔했습니다. 왜냐면 물이라는 게 어느 정도 모아져서 천천히 빠져나가야 되는데 제주도 앞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훅 빠져나가는 형상이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은 아쉽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물은 재물을 나타내는데 어떤 재물이 들어와도 쓸 일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조금 저축되고 이런 그 느낌보다는 많이 돈이 들어와도 좀 나갈 일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소비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소비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 또 소비도 많이 하긴 하잖아요. 경기가 어려워도.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물론 뭐 제주도가 그래도 그나마 막아주고 있고 또 부산 앞바다 쪽으로 해서 보면 대마도가 또 이렇게 해서 해주고는 있지만 안산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사실은 서울의 3배 정도 되는데 제주도가 서울의 3배가 아니라 뭐 한 경기도만 했다고 하면 정말로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다만 오른쪽 보면 똑같죠. 지금 북쪽에 조종산이라고 있는데 이걸 백두산을 놓고 본다면 좌청룡은 일본을 보고 우베코를 중국으로 보고 안산을 제주도로 보고 이쪽 명당수가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동해와 서해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또 외청룡이 있는데 그 외베코 정도는 사실은 조금 더 중국의 서쪽 해가지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쪽으로 보면 되고요. 또 외청룡은 미국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보면 됩니다. 넓게 보면. 그래서 이런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기술적으로 제가 조금 있다가 미국의 전세계 그 경제금융 잡지인 유명한 글로벌 파이낸스가 대한민국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평가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좀 넓게 본 겁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남쪽에 필리핀 쪽으로 내려오면서 결국은 호주가 있죠. 호주 대륙이 넓게 저 멀리서 남쪽에 안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풍요롭고 잘 살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의 유명한 글로벌 파이낸스 경제 금융 잡지에서 대한민국을 2022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세계적인 금융 경제 전문 매체인 글로벌 파이낸스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2022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국가, 그러니까 2022년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된 국가가 어디인지. 근데 여기 보시면 물론 영어로 써 있습니다. 국가란 자본, 투자, 그리고 지식, 혁신에 의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요소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넘버원의 국가는 어디냐?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여러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인터넷 사용률이라든지 기술 혁신 지수라든지 뭐 여러가지 그런 게 있는데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가 됐다고 하니까 그럼 과연 어떤 나라가 1위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글로벌 파이낸스에서 2022년 랭킹을 매겼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국가 1위가 랭킹 1위가 바로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입니다. 점수가 6.52점이고
2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니까 미국이죠. 미국은 5.1포인트 1, 2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3위가 덴마크, 4위가 스위스. 근데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만, 타이완이 6위고요. 7위가 일본입니다. 대만도 기술적으로 뭐 TSMC도 있고 반도체라든지 전자산업 이런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우리나라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1, 2 차이도 많지만 대만이나 일본하고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쟁쟁한 국가들이 뭐 네덜란드, 이스라엘, 싱가포르,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가 11위네요. 노르웨이, 저머니니까 독일 뭐 해서 쭉 보면 영국 같은 경우도 17위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가장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힘을 많이 쓰고 또 여러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중국, 차이나 32위에 있습니다. 0.26포인트니까 점수적으로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즉 글로벌 파이낸스에서도 이 대한민국 기술 혁신 지수 이런 걸 모든 걸 따져봤을 때 2022년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미국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 이런 것만 봐도 상당히 좀 뿌듯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인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브랜드 파이낸스 2022년 글로벌 500대 브랜드 평가서 중국의 화웨이가 9위에 올랐는데 그러면 1위는 어디고 우리 삼성은 몇일까요? 여기 보면 세계에서 탑 10 가장 most valuable brands니까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1위는 역시 애플입니다. 2위가 아마존이고 3위가 구글 그리고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5위가 월마트네요. 6위가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ICBC 은행, 화웨이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10개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전 세계 탑10 안에 들고 6번째다. 물론 중국의 화웨이가 9위에 끼어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중국이 끼어 있어서 뭐 그다지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없고요. 거의 다 대한민국 한 개 들어가 있고 미국 기업 아니면 중국 기업이 한 개 들어가 있다. 이 정도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막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점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 탑3 안에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제가 그냥 뭐 저의 내피셜로 저의 생각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믿지 않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떻게 될 건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걸 좋게 얘기해야지 부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세계 최고의 국가 반열에 오를 것이다. 물론 지금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미국에서 그 유명한 잡지에서 그런 걸 평가하고 대한민국의 기술을 한 걸 보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뭐 제가 나름대로 풍수나 역학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의 내피셜이 아니고 공신력 있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 전문 잡지에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는 게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굉장한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Financial Times 그러니까 FT에서 중국의 경제가 몰락이 시작이 됐다. 앞으로 중국은 점점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안 좋아질 것이다. 물론 망하는 것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이 이제 앞으로 한국보다도 GDP가 더 낮아진다. 이것도 제가 2년 전에 앞으로 일본과 한국이 뒤바뀐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근데 이거는 지난 7월 달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일본도 한국에 뒤처진다. 여러 가지로 조건을 봤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탑
쓰리 안에 들고 일본이나 중국은 점점 기술적으로나 여러가지 조건상 뒤처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리하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가 설명은 안 하겠지만, 한국이 과거 5년 전, 10년 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현재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어렵긴 하지만 내년 이후서부터는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고, 물론 2024년 구운이 완전하게 돼야 좀 바뀌긴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렵고, 대통령이라든지 여와 야의 그런 여러가지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 부분은 없잖아 있지만, 결국 이 또한 이거 지나가고 그걸 다 극복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풍수구운이 되면 통일도 되고 전세계 탑3 국가가 된다라는 점, 그런 부분을 알고 여러분들 힘내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풍수구운이 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떤 명당 조건을 갖고 있는지, 갖추고 있는지 말씀드렸고요. 또 미국의 글로벌 파이낸스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